여기 세상을 한층 더 흥미롭게 바꾼 두 남자가 있습니다. 모두 1955년생으로 평생의 라이벌이었지만 한 사람은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로 남아있고 또 한 사람은 아쉽게도 56세에 세상을 떠났죠. 바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라는 공룡 기업을 각각 창업한 두 사람이 의외로 한국 전통 문양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에 단 3개뿐인 한정판을 소장 중인 빌 게이츠와 단 1개뿐인 주문 제작 한정판을 소유했던 스티브 잡스,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21년 세계적인 억만장자로 손꼽히던 빌 게이츠가 아내와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은 당연히 그의 재산에 쏠렸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와 함께 부부로 살며 재산 축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의 사업 성장에 분명 전부인 멀린다의 역할이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약 6조 원을 위자료로 지급했고 그는 순식간에 가난해졌습니다. 순자산이 149조 원으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갑부라 부르는 것도 미안한 말이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던 그의 순위는 단숨에 세계 5위로 하락했었죠. 빌 게이츠 재산과 관련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에 람보르기니 사려고 돈 모으는 빌 게이츠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빌 게이츠의 수입과 함께 3장의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는데 사진 속 그는 신형 람보르기니가 나와서 돈을 좀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 됐다고 외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1초당 15만원, 1분당 900만원, 1시간당 5억 4천만원을 번다고 알려진 그는 잠깐 가만히 기다리면 신형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다는 우픈 농담이었는데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는 빌 게이츠도 필요한 물건은 결국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 주문까지 해가며 구매한 물건 가운데 한국인의 시선을 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 단 3대뿐이라는 나전 7기 엑스박스. 한국 전통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이 게임기를 위해 빌 게이츠는 자그마치 1억 원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나전 7기가 무엇이길래 이 억만장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한국 대표 예술품 중 자개박이 또는 자개공예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전 7기라고도 하죠. 중국 당나라 때 성행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이 세계 최고 작품으로 발전시킨 예술품이죠. 나전 7기는 쉽게 말하면 옷공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얇게 다듬은 소라, 전복, 진주 등의 껍데기 조각을 그릇 및 가구 위에 문양을 만들어 붙여 다시 오칠로 마감하는 공예를 말합니다. 이 까닭에 나전에는 7이라는 단어를 붙여 보통 나전7기라 표현하죠. 한국은 워낙에 손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나전7기의 핵심이라는 자개기술이 특별히 발달했는데 이미 고려시대에 오칠의 나라 일본 장인들도 오색 찬란한 영롱한 빛에 홀려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던 세계 최고 명품입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와 나전 7기는 어떻게 연결된 걸까요? 이야기는 2007년 프랑스 파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0월 파리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개최된 매종앤 오브제 박람회에 동양인 최초로 나전 7기 작가 김영준 씨가 초청되어 전시회를 열었죠. 이 전시회에 프랑스 문화부의 공식 초청으로 참여한 김영준 작가는 어느 늦은 저녁에 찾아온 한 고객에게 나전 7기 4점을 팔았습니다. 무려 5천만 원 상당이었지만 이 손님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신용카드를 꺼냈죠. 문제는 결제 단말기가 없었던 터라 현금을 요구하자 우선 200만 원을 내고 내일 나머지를 가져오겠다며 돌아간 것. 그리고 다음날 한 여직원이 와서 나머지 4,800만 원을 결제하고 건네준 명함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 전 세계가 아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전시를 성공리에 마친 몇 달 뒤 김영준 작가는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2008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엑스박스를 나전 7기로 장식해 줄 수 있겠냐며 한 대당 1억 원을 불렀죠. 그로부터 2달 뒤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그가 한 대당 1억 원에 판 그 나전 7기 엑스박스가 한국을 찾은 빌 게이츠의 손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건네진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전 7기 엑스박스를 한국에서 빌 게이츠에게 선물했다고 오해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빌 게이츠가 1억 원을 주고 주문 제작을 의뢰한 뒤 완성된 제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죠. 전 세계에 단 3개, 각각 작가 본인, 빌 게이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장 중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덕분에 김영준 작가의 이름은 단숨에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후로도 빌 게이츠는 100점 넘는 나전 7기 작품을 추가 주문해 만나는 VIP들에게 선물로 전했고 이 인연이 스티브 잡스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잡스는 2007년 첫 아이폰을 출시한 이래 아이폰을 직접 써왔는데 빌 게이츠의 추천으로 김영준 작가에게 나비자개가 들어간 아이폰 케이스까지 특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자 교황청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김영준 작가의 의자는 예외였죠. 8월 18일 명동성당 미사에서 교황이 직접 앉았던 그 의자는 50년 된 단풍나무와 느티나무에 30번 오칠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교황청 측 요청에 따라 과한 장식을 지향하기 위해 문장은 의자 뒤쪽에만 조심스레 새겨 넣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의자는 작가의 전시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 출신 나전칠기 장인들이 여럿 있지만 김영준 작가의 고객층은 유독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물론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도 그의 작품을 애정했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공주들 역시 작품을 주문해갔죠. 그 외에도 프랑스, 몽골, 뉴욕 한국박물관 등 세계 각지에서 그의 나전칠기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파리, 밀라노, 비엔나 등 예술의 도시에서 열린 전시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다수의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전칠기는 한국만의 독창적 예술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기술은 중국에서 먼저 발전해 한국으로 전해진 뒤 일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나전과 칠기는 서로 다른 공법인데 나전의 경우 전복 껍데기 등을 무늬대로 잘라 목심이나 철면에 박아 넣거나 붙이는 기법으로 예부터 우리는 이를 자개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은 송나라 때부터 나전 기술이 쇠락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이 기술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습니다. 보통 고려하면 도자기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전 역시 도자기 못지않은 고려의 대표적인 공예입니다. 반면 칠기는 옷을 입히는 기법인데 원래 옷 진액은 옷나무에서 채취했을 때는 노란빛이 조금 도는 미색입니다. 그러나 이 옷이 마르면 검은색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검은빛이 사라지고 고동색으로 변했다가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이를 옷이 핀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옷은 굉장히 위험한 재료입니다. 흔히 옷이 오른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독성 때문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자칫 식도에 오독이 오르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의 독성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다 보니 칠기 장인들의 손가락은 전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수백 수천 번 옷을 만지면서 생기는 직업병 같은 것이죠. 나전칠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연마와 칠을 반복해야 하는데 크게 세 분야의 장인이 협업해야 합니다. 조개 껍데기를 가공하는 서패장, 자개를 무늬로 구성하는 나전장, 그리고 오칠로 마감하는 오칠장까지 그 어느 단계도 수월한 과정은 없습니다. 오칠한 기물 위에 자개로 장식을 단 후에 연마, 오칠, 광내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영롱하고 아름다운 광택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완성된 나전칠기는 조명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빛나 예로부터 혼수품으로 귀히 여겨졌으며 한중일 모두에서 나전이란 한자어를 썼지만 한국에서는 일찍이 자개라는 고유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전세계 골동품 문화재 수집가들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말 그대로 극도로 화려한 나전합 한 점이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이라는 이름의 이 보물은 검게 오칠한 표면 위에 국화와 덩굴 문양을 정교하게 배치를 했는데 무려 900년 전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섬세하고 정밀합니다. 12세기 고려를 찾았던 송나라 사신 서궁이 쓴 고려도경에서 놀랄 만큼 정교하다는 뜻으로 세밀각이라는 찬사를 보낸 바로 그 예술품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작품은 한반도에서 제작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일본인 소장가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이 소장가로부터 직접 환수했습니다. 2013년 이후 환수된 800여 점의 문화재 중에서도 손꼽히는 국보급 희소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합은 러시아 전통인형 마트료시카를 떠올리게 할 만큼 큰 합 안에 작은 합이 겹겹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그 안쪽 합들까지 모두 나전, 금속선 장식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죠. 국화와 넝쿨을 1mm도 채 안 되는 자개와 대모로 빼곡히 붙였고 테두리는 톱니 형태로 섬세하게 파내어 마감했습니다. 이 작품이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나전합 중 완전한 형태를 보존한 예가 오직 3점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또 하나는 일본 교토에, 그리고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온 한 점이 그 전부죠. 나전칠기는 한중일 3국이 모두 발전시켜온 공예이지만 고려시대부터 독자적 기술을 꽃피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나전칠기는 기술, 예술, 장인의 혼이 집약된 독보적인 유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명품 대접을 받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귀중함과 전통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할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되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귀한 공예를 더욱 아끼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 장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키워온 기술이니만큼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